영화 전문 채널의 오프닝을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freepngs.com입니다. 뭐 여기 방문해 보시면은 뭐 이런 이미지 뜨고 많은 멤버들이 나오니까요. 나 조커를 쓰고 싶다. 뭐 엑스맨, 기타 등등. 파워포스 레인저도 있네요. 스파이더맨. 애프터 이펙트 작업 전에 포토샵에서 컨트롤 N 뉴 누른다는 거예요. 웹에 누르신 다음에 이게 영상 크기, 웹 라지가 영상 크기랑 동일해요. 와우, 이거다. 더블 클릭. 따란, 여기다가 수집했던 PNG 이미지들을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애들 중에 배경부터 이렇게 싹 던져놔 보세요. X자처럼 보이죠? 연결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예. Alt 키는 중심이요. Shift는 일정 비율. 이렇게 하시면 얼굴이 길어지고요. Shift, Alt는 가운데 기준이라 이렇게 누르시면 적당한 크기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 멋지지? 고담시야. 배트맨이 나오는. 예. 엔터. 예, 여기 레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에 배경 레이어가 하나 생겼네요. 자, 이제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 준비된 이미지를 몽땅 던져 볼게요. 일단 작은 사람들부터 먼저 던져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저장을 제대로 해야지. 세이브 포토샵 파일. 예, 여기서 PSD 레이어 그대로 간직한 그대로를 문서화하는 게 PSD 포토샵 다큐멘트입니다. 저장. 현재 이렇게 저장한 애들은요, 얼굴이 잘려 보이겠지만 다리가 가려져 보이게, 이거 진짜 없는 거네요. 보이겠지만 애프터 이펙트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컴포지션으로요. 세이브 해주시고 애프터 이펙트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기 전에 있잖아요. 예, 가기 전에 이거는 약간 회전 같은 거 안 되나요? 회전도 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해주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회전이나 이런 걸 주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요거 눌러놓고 하셔야 돼요. 이게 애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얘를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인다라고 미리 팁이 나오고 있죠. 오토 셀렉트 레이어라는 걸 돼 있으면 이렇게 대상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컨트롤 T. 컨트롤 T는 트랜스폼이라고 아시죠? 물체 그 자체를 그냥 냅두지 않고 건드는 걸 말해요. Alt, Shift 중심 기준으로 해서 느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요 모서리에 이런 표시가 보이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꼭 뒤집어져 있는 게 있으면 요거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술 취한 것처럼 보여서. 엔터. 확인. 애프터 이펙트 빨리 띄워보세요.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뉴 프로젝트를 딱 눌러줍니다. 뭐 달리 저장할 방법은 없죠. 저장 안 됩니다. 컨트롤 I 임포트죠. 누구지? 누굴 불러와야 되지? 바로 이런 그림들이 아니라 포토샵 원본을 찍어주세요. PSD.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아직 안 됩니다. 미리 하셨다면 후회할 거예요. 자, 선택하셨다면은 밑에 Import as 어떤 유형으로 가져올까? 첫 번째, 푸티지. 푸티지는 덩어리로 묶어서 가져와요. No. Retain layer size.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가 그대로, 슈퍼맨은 슈퍼맨대로 형체, 아까 크기 느리고 줄였던 형체만큼 요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왜? 요거는 문서 크기에 맞게 1920처럼 다 잡혀요. 조그만 사람도 큰 공간까지 차지해서
PNG 역할이 못해요. PNG 같은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겁니다. 요거 골라주시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임포트. 두 번째도 물어봅니다. 이건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레이어 스타일 글씨에다 쓴 거 있는데 그거 편집할 수 있게 해줄까요?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은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어 스타일과 동일합니다. 네, 그런 편집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냥 그래? 알았어요. 오케이. 없지만. 그리고 가져온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 컴프 아니야? 참고로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애들은 컴프를 안 만들고 직접 컴프가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트보드라고 하는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 이거 큰 실수하신 경험이네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슬라이드 같은 개념이라 아트보드를 쓰시면 치명적.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펼쳐서 다 보이게 해주시고 요 글자 위에 올리세요. 원천적인 거는 아트보드를 앞으로 끄고 작업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우클릭. 아트보드 1에서 우클릭. 언그룹 아트보드. 언그룹 아트보드. 이렇게 돼야지 깔끔하게 가져옵니다. 다시 저장하세요. 그 아까 같이 가져와봐. 컨트롤 I. 에펙에서 컨트롤 I. 그래. 그렇지. 예? 이거는 늘 하나처럼 보이는 푸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꼭 눌러주시고 임포트. 네, 그냥 오케이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와우,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플래시, 배트맨, 블랙 위도우, 원더우먼 배경. 와우, 다 잡혀요. 자, 우선 가져오신 레이어들은 요거는 노트로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인데,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를 통해서 제 티스토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3D 레이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3D 레이어. 배경 빼고 3D 레이어. 자,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는 아까 잠궈 놨었죠? 건들지 맙시다. 하늘이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3D 레이어. 밑에 토글 스위치가 보이는 분들 이걸 누르시거나 안 보이시는 분들은 F4를 누르시면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겁니다. 쭈루룩. 그래, 쭈루룩. 자, 이렇게 3D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카메라를 불러올 거예요. 예, 컨트롤 알트 시프트 웬 줄여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카스 플러스 C 누르면서 카메라 28mm 투노드 카메라를 하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면서 C, 예, 투노드 카메라 프리셋 28mm. 오케이. 카메라 한 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얘네들을 응시할 겁니다. 여기까지 맞춰 보셨다면 또 저장하기.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3D 카메라가 추가가 됐다. 3D 레이어라는 주인공들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메라가 추가된 액티브 카메라 뷰와 다른 관점에서 보는 두 개로 보는 시선을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원 뷰라고 써 있는 그 부분에 화살표를 내려보면 투 뷰, 예, 버전에 따라서는 더 많이 다른 애들도 많이 있는데요. 투 뷰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끝에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 그렇죠. 투 뷰. 예, 좋아요. 눌러보시죠. 아이, 눌러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죠? 화면 두 개로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두 개나 나누는 거야?
자, 보시면 액티브 카메라, 카메라 1, 카메라가 보는 시선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네, 버전에 따라서 액티브 카메라는 오른쪽 왼쪽 위치가 좀 바뀌는데 2022 기준입니다. 우측은 디폴트.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여러분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나요? 액티브 카메라는 한 곳은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밑으로 내려보시면, 야, 네가 왜 디폴트로 보였는지 알겠어? 이쪽은 액티브 카메라가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란 뜻. 이리로 와봐. 이거를 탑뷰에다 맞춰놔봐. 탑뷰가 뭐야? 펼쳐 내려보면 드론처럼 위에서 보는 개념이에요. 드론처럼. 자, 탑뷰에 맞춰보시기 바라요. 예, 탑뷰 뭘 누른 거죠? 예, 지금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애를 눌러보시면 쭉 리스트 나오잖아요. 어디 자세히 봐봐요. 예, 탑뷰.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보니까 얘가 28mm 카메라 렌즈로 보는 화각이에요. 화각. 그리고 요 화면에는 요렇게 느껴지는 공간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이 3D 환경이랑 좀 비슷해요. 애프터 이펙트가 3D 환경이랑 좀 비슷해서 화면을 조금 넓게 이렇게 좀 빼주시고요. 자, 이 카메라 부분 찍어봐요. 너무 작다고요? 마우스 휠을 올리고 하면 누가 작다고 했어? 휠을 꾹 누르시면서 적당히 내리거나 올려가면서 휠을 꾹 누르시면 손바닥 도구가 나타나요. 이렇게 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Z, 위에서 보는 탑뷰에서는 Z, 앞으로 가던가 줌인, 줌아웃. 좌우는 보이는데 녹색은 안 보이죠? 그래서 보통 Z축이나 Y축 화살표 위에 올렸을 때 얘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건드려 볼까요? Z 위에 화살표를, 이런 거 건들지 마세요. 이건 회전이니까 복잡해집니다. 카메라맨을 앞으로 가는 것처럼 얘를 밀어 볼게요. 이렇게 Z 보일 때 누르면 그때부터는 따라가요. 아니, 왼쪽에 있는 액티브 카메라가 어떻게 느껴지죠? 조금 멀리서 보셔도 조그만 게 좀 보이긴 해요. 여기 주인공들이 여기 있는데 멀어지시면 어떡해요, 카메라님. 이거 확인해 보시면서 멀리, 여기 저 보이죠? 왼쪽에 액티브 카메라가 어떻게 바뀌나 잘 보세요. 여기 주인공들이요, 화면 위에서 보는 거고요. 애들이 누워있던 애들이 바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종이 조각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오버하다 보니까 여기 Z를 보시면서 앞으로, 저기 보니까 타워가 보인다. 좀 나와봐, 인마. 이렇게 해서 쭉 빼볼게요. 그리고 휙 눌러가지고 이걸로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카메라가 왼쪽에 가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주인공들이 쓱 BTS 멤버들. BTS 멤버는 아니지만요. 네, 이상하면 초기 상태 언두로 컨트롤 Z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카메라와 탑뷰의 차이 어떻게 느껴보실 수 있나요? 자, 요런 화면입니다. 네,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난 뉴욕 편 그 작업할 때는 그 자체가 그냥 3D 환경에서 안에서 했지만, 요거 작업할 때는 3D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무지 많다 보니까 투 뷰에다 놓고, 액티브 카메라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대로 지금도 누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군 앞에 있고 누군 뒤에 있고 누군 가운데 있고, 이런 처리를 해주시면 재밌는 처리를 카메라 뷰를 통해서, 카메라 무빙이라고 합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카메라 들고 카메라 찍은 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레일 따라, 트랙 따라서 가듯이. 자, 언두 원래 위치는 잊지 마. 화면 가운데 있는 거야, 너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요, 예, 오른쪽은 탑, 왼쪽은 액티브 카메라 원. 카메라가 없으면, 그리고 3D 레이어가 없으면 절대 표현이 안 됩니다. 예, 우리 3D 레이어, 예, 밑에 있는 애들 3D 레이어야 돼요. 글씨는 맨 마지막에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애들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 상태예요. 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 이 각각의 3D 레이어로 되어 있는 애들을 각기 다르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는데, 캡틴 아메리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Z축으로 화살표 끝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걔를 카메라 근처로 쭉 당겨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가운데 누가 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뒤, 또 뒤, 맨 마지막에 만나는 우리 맨 마지막 최강 보스, 이런 식으로 애들을 레이어, 3D 레이어를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되십니다. 카메라 좀 잠궈 봐라. 아마 잠궈 보고, 눈 앞에 얼쩡거리는 애가 누구야? 접니다. 너 3D 레이어구나. 예, 다 3D 레이어예요, 배경 빼고는. 일단 플래시가 눈에 띄네요. 플래시. 이 앞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레이어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플래시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여기서 보기에는 Z축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내가 플래시입니다. 나오셔. 일로 나오셔. 아, 그리고 이 옆으로 좀 움직여 봐. 왼쪽에도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 에이, 플래시, 너 앞으로 가지 마라. 엄청 크게 보인다. 카메라 앞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예, 좀 뒤로. 뒤로. 오케이, 좋아요. 플래시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꾸며봤습니다. 저기 작은 분은, 슈퍼맨은 이미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뒷부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다음 누구 할까? 철저히 장가가면서 하세요. 안 헷갈리면. 배트맨. 자, 이쪽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있는 배트맨, 원더우먼, 블랙 위도우, 슈퍼맨들이 요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막 추워서 막 나가기 싫은 것처럼 다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씩 다른 배치, Z축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 빈 거 찍으시고 배트맨이나 데려오셔요. 배트맨.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나와. 화각 밖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삼각형 밖으로. 그러니까 너는 화살표 위에 꼭 올리셔야 돼요. X. 요 회전 주기 없기. 회전 주시면 배트맨이 종이 조각이라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절대 건들고 싶죠. 자, 이렇게 건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정중심에 있죠. 근데 누가 앞에 있는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배트맨이 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헤이, 배트맨은 플래시 뒤에 크기도 그렇지만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옆으로 밀어줄 수도 있겠죠. 화각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세팅 끝났습니다. 누군지 알지? 플래시, 배트맨. 오케이. 잠궈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세이브 한번 하시고요. 되게 무거워요. 애프터 이펙트는. 지금 여기 세 분이 우리 기다리는데요. 슈퍼맨은 맨 뒤로 돌려버릴 거예요. 슈퍼맨이 어디 갔냐? 예, 휠을 꾹 누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슈퍼맨. 이 가운데는 여성분 두 분이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심에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무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걸, 히어로, 오먼 히어로를 놓고 있고. 슈퍼맨. 아, 왜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작아서 그런데 뒤로 좀 가시오. 요 1920에 1080, 즉 1080 높이에서부터 너무 멀어지면 안 되겠지만 요 자리가 제일 준수한 위치예요. 28mm 카메라에서는. 어디 볼까? 아이고, 막 멀어진 것처럼 보이죠? 진짜 멀어진 거예요. 작아진 게 아닙니다. 스케일이 줄여진 게 아니라, 원한다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올려오셔요.
품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이거 보시죠. 예, 지금 카메라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카메라 밖으로 사라지니까 우리 화면에는 보일 일이 없겠죠. 에이, 아저씨 돌아가셔요. 예, 약간 실사 어떤 카메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휠을 꼭 누르시거나 하시면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요. 자, 보내버려 봤습니다. 멀리. 자, 우리 이제 남으신 분들이 블랙 위도우와 원더우먼이 있는데 블랙 위도우는 다리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원더우먼은 발목 이하가 좀 무릎 이하가 안 보이더라고요.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어떡하지?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에 제가 카메라를 너무 움직였네요. 여러분 이게 건드시다 보면 카메라는 절대 건드려주면 안 됩니다. 자, 블랙 위도우가 잡혔네요. 이 정확한 방법은 요것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근차근히 하셔야 돼요. 블랙 위도우를 좀 앞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플래시 잠깐 감춰볼게요. 레이어 감추기. 특히 왼쪽에 있는 액티브 카메라에 블랙 위도우가 이렇게 잡힌다면 X축으로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딱 봐도 좀 작게 보이죠? 동생처럼. 좀 앞으로 오게 할까요? 네,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근데 이 앞에 누가 계시네. 제가 뭐 하는 과정에서 옮겨놨나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재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배트맨님이랑 플래시님은 우리 두 분 계시죠? 두 분 조금 나오셔요. 두 분들이 제가 플래시를 감춰놨군요. 감춰놔서 안 보였네. 쭉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 봅시다. 아주 쪼먹쪼먹하게 움직이고 계시죠? 이 누구야 이분이? 블랙 위도우야. 이분 좀 내리면 안 될까요? 올라오게 하던가?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제 눈높이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원더우먼은 솔직히 좀 잘려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는 되게 아주 복잡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판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예, 판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현재 카메라가 어찌 보이는지 구경 한번 해볼게요. 자, 예, 요거 보시면서요. 조금 뒤로 빠져볼까요? 오,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앞으로 좀 가볼까요? 지금 플래시 어깨 쳤어요. 배트맨 지나갔고요. 블랙 위도우 좀 키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시면서 약간 배우들 위치를 좀 잡아준다거나 하듯이 레이어를 좀 풀어보시면서 여긴 중심이 위치가 좀 틀려서 그래요. 이렇게 밀어보듯이. 자, 너무 복잡하시죠? 제가 지금 이 구도를 만든 거예요. 이 구조로 가서 맨 마지막에 만나는 슈퍼맨. 일단 슈퍼맨을 이제 지나가면은 남는 거는 어이구, 이분 가슴을 푹 쳤네요. 원래 얘네들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잠궈 놨습니다. 배경이 좀 커야 됩니다. 크면 맨 뒤로 배치해 준다면 그런 장면도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위치로 돌아와라. 휠 꾹 누르고. 예, 작업이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결과물은 멋지게 나옵니다. 예, 여기가 딱 보기 좋네요. 세이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 물결 키보드. 네, 이 구도로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보이고 있는 이 카메라가 지나가는 시선으로 여기가 출발할 위치예요. 자, 스쳐 지나가면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보여집니다. 서로 방해도 되지 않고요.
적당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죠. 품질이 떨어지는 애들과 만날 때는 만나겠지만 이따가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움직이는 요소들 중에는 다 모션 블러를 체크해 주면 스쳐 지나가면서 멈출 수도 있고요. 멈췄다가 또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건 여러분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결과물은 슈퍼맨이고요. 혹시 뒤에 보이는 저 도시가 도시 배경도 혹시 3D로 하고 싶다면 크기를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슈퍼맨보다 맨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저기 왜 느낌이 좀 배경도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멀리 보이다가 가면 여기 보이는 빌딩이 좀 크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배경 이미지는 좀 품질이 좀 좋아야 돼요. 자, 혹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확실히 문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배경 너 뒤늦게 3D다. 배경은 여기 왜 안 보이는 거야? 여기 다 세워져 있는 애들이고요. 배경도 만약에 3D 레이어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언뜻 봤을 때는 못 느껴지시겠죠? 이 배경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배경 레이어 너 3D 맞지? 맞습니다. 너구나. 왜 슈퍼맨이 안 보이는가 했더니 네가 가리고 있잖아. 가리고 있네요. 배경을 뒤로 보내줘야지 슈퍼맨 얼굴이 아이고 드디어 보이는 거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슈퍼맨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림이 근데 너무 작게 보이죠? 자 보세요. 검은 공간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품질이 좋은 그림을 쓰셔야 돼요. 적당히 올려봤고요. 그 이미지 사이즈를 좀 늘려봐야 되겠네요. 배경까지 3D가 되면 완전히 종이 조각 3D 사상인데 맞습니다. 종이 조각 3D예요. S 잉글리시 한영키를 눌러서 S 스케일을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스케일을 늘려볼게요. 더 오케이. 조금 끌어올려도 남지? 진짜 배경입니다. 진짜 3D 배경. 자 멀리서도 자 카메라가 좀 움직여 볼 테니까 카메라만 풀어놓고 카메라 1을 조금 멀리서 잡아보고요. 어유 이 정도에서 출발할 거라면 배경이 더 커져야 돼요. 배경이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락 걸었으니까 풀어주고 해야지. 이 정도면 커버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자 한번 보자.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 오케이. 출발. 스쳐 지나가면서 건물들도 서서히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빌딩이 커지고 있죠. 그죠? 3D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깨져 보이긴 하지만 건물이 작게 보이고 쭉 빠지면 건물이 그쵸? 이때 작게 보이는 게 구현될 거죠. 됐습니다. 더 가면 안 돼. 이미지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도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이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오프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이브 자주 해주시고.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세팅을 배경까지 해주셨다면은 어느 정도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이런 경우는 이쪽에 여백이 검게 보이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를 최대로 늘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살아 숨쉬는 종이 조각 3D 세상이긴 하지만 스쳐 지나가고 등장한 사람들 등장하고 배경이 얘군요. 네. 작지만 이 Z를 꼭 확인하시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슈퍼맨 나오고요. 요때 만약에 슈퍼맨이랑 등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슈퍼맨의 가슴을 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렇게 되게 되면은 더 이 범위로부터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대상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더 밀어볼게요. 응? 바로 컴포지션에 블랙 화면이 보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이는 선까지를 멈출 것이다. 여기까지 하시던가 요 이미지를 좀 더 뒤로 빼주신다면 지금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네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배경을 조금 더 뒤로 빼본다면 도시의 전경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카메라를 또 후진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지라고 쳐볼게요. 카메라를 후진을 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정해놨던 카메라 구도에 모든 대상이 잡히는지를 확인해보고, 요때 이미지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 실습하시는 거 보니까 한 400% 정도 스케일이 늘어나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늘려볼게요. 내가 원했던 상이 이 정도까지는. 네, 더 빠지시면 안 되겠죠. 여기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화각이 여기까지 쭉 가서 여기서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이 카메라는 이제 가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거든요. 전체 범위 안에. 자,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는 움직일 겁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저장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셨다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주로 움직이는 건 카메라인데 인물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리나 이런 게 좀 나와 있다면은 상체만 보이는 분들은 못 움직이겠죠, 캐릭터가. 자, 우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보이는 액티브 카메라 상태를 참고해서 움직일 겁니다. Alt 슬래시 작게 보일 때 Alt 슬래시 누르면 Alt 키와 슬래시 맞춤 보기가 딱 보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움직일 텐데, 카메라를 요번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펼쳐 내려 보시죠. 트랜스폼 이렇게 멈춰 주세요. 왜 이렇게 많아? 무지 많죠? 자, 여러분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고요. 카메라를 아까 했던 것처럼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앞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 Z축을 보면서, 그렇지, 움직여 보세요. 앞으로 조금 갔다 뒤로도 나와 보고, 요때 반응하는 녀석이 뭔가 잘 보세요. 이게 카메라를 제일 쉽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이 유독 지목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얘네들이 바로 카메라 무빙을 책임지는 대상들입니다. 자, 우리 이 두 개의 속성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 텐데요. 자, 우선 시간대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현재 컨트롤 K 18초 정도의 시간을 고려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18초를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확인해 봤고, 나는 2초부터 움직일 거야. 그래도 얘네들이 좀 보이게 음악도 나올 거고요. 요 자리 찍으신 다음에 2포인트 엔터. 2초부터 움직인대요, 얘가. 그래요? 그러면 이 스톱워치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누르면 두 개가 알아서 체크가 됩니다. 2초 이후에는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짜놨던 내용을 조금 건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트릭도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제일 처음에 2초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 그렇지, 가만히 있는데 요 이후에 언제까지 갈 거야? 여러분들이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그냥 곧바로 직진할 수도 있겠죠. 고속도로 휴게소 안 거치고 그냥 직진하듯이. 뭐 대략 정해 놓으셔야 되겠죠. 저는 10초까지 가는 걸로 할까요? 아예 그냥 직진하자, 초보 운전하듯이. 요 정도. 남은 시간은 뭐 타이틀이 뜰 걸 고려를 한번 해본 거고요. 뭐하니? 움직여야지. 예, 여기 보이는 카메라 선택한 상태에서 Z축으로 쭉 움직입니다. 네가 했던 목적지가 어디야? 이런 과정에 자동으로 얘네들이 생성이 되고 여기 값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휠을 조금 내려보고 좀 당긴 다음에 Z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쭉 당겨서 내가 보이고자 했던 그 화면까지를 슈퍼맨 지나갈 거야. 슈퍼맨 가슴 툭 쳤어요. 내가 원했던 건 여기까지.
네.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그쵸. 0초라고 볼 수 있겠죠. 맨 앞에 스페이스바.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 자, 액티브 카메라 화면이 좀 보여지고 있죠. 끈 막 끊어지기도 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엄청난 그래픽 카드나 램에 부하를 주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은 지금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너무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앞부분을 조금 당겨 보던가 10초는 유지할 겸해서 정확하게 이동할 것이라면 뭐 3초 지점부터 움직이겠다. 3포인트 3초 선택한 애들을 앞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움직여서 딱 갖다 낸 느낌이면 뭐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음악도 들리겠고 요 이후로는 좀 빨리 가는 그런 장면이 좀 연출이 되겠죠. 이렇게 키프레임의 간격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빨리 가고. 이건 임의로 당겨 볼게요. 이 컴퓨터마다 약간 속도가 틀리니까 가끔 저장하면서 스페이스바 누르기 전에 저장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멈춰 있고 다른 장면이 연출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는 이거 하나로는 연출을 못해요. 타이틀도 멋지게 등장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앞에가 좀 심심했단 말이에요. 심심했어. 왜 멍했어? 요거 과정은 어떤 전 과정이 좀 등장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과정, 그렇죠. 둘이 눌려 있고 요 앞에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었는데 둘이 눌려 있다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키프레임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 전에 무슨 변화를 준다면 예, 바로 어느 변화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을 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전의 변화를 어떻게 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멋진 또 장면이 연출 가능합니다. 예, 프리미어 프로처럼 타임라인을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 홈, 엔드 보시면서 자기가 뒤에 남는 시간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보셔가지고 좀 자른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약간 여유를 둔다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 뽀얀 화면을 좀 다르게 이미지, 스틸 이미지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홈. 자, 앞에까지는 좀 많이 남겨놨죠? 예, 많이 남겨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을 좀 구현해 볼까? 좌우로 카메라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금 탑뷰에서 보고 있다면은 요 앞에가 좀 벼 있다고 했죠. 요 공허한 시간, 어느 변화와 현재 위치로 돌아가는 요 부분에 앞에 변화를 준다면 변화 다음에 공허한 시간, 멈춰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카메라를 찍고 앞부분으로 옮긴 다음에 X축으로 움직인다면 전에는 이러면 안 되겠네.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싹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이거로 보고 있다가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이 가운데까지 오셨어. 그러면서 카메라 앵글에 잡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언두. 아니면 탑뷰에서는 좀 한계가 있죠. 탑뷰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프론트 뷰, 앞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카메라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 얘가 카메라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약간 위로 올려 볼게요. 아니면 아래는 안 되겠네요. 다리가 잘려 보이니까. 하늘에서 드론을 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되겠다. 만약에 이런 각도에서 만약에 본다면
싹 내려와서 카메라가 이제 쭉 시선을 좀 밑으로 내린 다음에 딱 한 다음에 마치 애들을 봐라. 그리고 난 간다. 이렇게 묘한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단 아까 다리 부분 이하가 좀 잘려 보이는 대부분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위로 시선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얘가 없다면 그냥 밋밋하게 시작하겠습니다만,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여지다가 싹 잠시 뒤에는 싹 직진합니다. 네, 요런 연출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뭐 지금도 봐서 건물이 조금 커져야 될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건물 크기를, 이미지 크기를 좀 크게 늘린다거나 하면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카메라 무빙은 요 정도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잖아요, 기죠? 상당히 멋집니다. 밑에는 나무들이 있고 그렇다면 하늘을 한번 싹 지켜본 다음에 싹 내려와서 나는 얘네들을 볼 거야. 영화 촬영한다거나 할 때도 그렇게 보이니까. 자, 요런 표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표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현재 있는 프론트 뷰를 탑뷰로 바꿔보시면 여러분이 조절하기 쉽게, 이거 말고도요 뭐 다른 뷰들이 많아요. 제일 추천하는 건 탑뷰, 아까 보셨던 거, 프론트 뷰, 레프트 뷰로 놓으시면 안 돼요. 레프트 뷰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시죠. 아이 종이 쪼가리들이네.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죠.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봐봐. 샥 내려왔다가 쭉 가네. 요 판 보이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세상에 3D. 여기 딱 맞췄네. 야, 너 옆으로 좀 가라. 요런 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X축과 Y축 그런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타 그거 말고 뭐 커스텀 뷰 1이라고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가는 부분을 약간 입체적인 각도로 보여주는데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탑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레프트 뷰나 이런 부분도 한번, 레프트와 라이트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탑뷰 맞춰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앵글대로 애들이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주 좋아. 아주 느낌이 좋았는데 부탁이 하나 있어. 카메라가 스쳐 지나갈 때 이 히어로들이 확확 지나가는 경우는 블러 현상이 좀 일어나고 싶어. 이렇게 놓고 하면은 아주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카메라의 키프레임 간격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자, 한번 느낌을 제 인디케이터로 좀 볼게요.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심하게 빨리 지나간다면 블러 현상이 좀 나와서요. 자, 좀 요때는 아무 변화는 없는데 요 구간, 흔들림이 있지 않아요? 자, 홈에다 놓고 다시 틀어볼게요. 멀쩡하죠? 멀쩡한데 요 구간을 지나가면서 블러 장면이 좀 연출이 돼요. 제가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끊기는 느낌도, 이건 원래 끊기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있네요. 멈췄죠? 멈출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때가 멈춘 구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블러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바로 주인공들한테 블러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렌더링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픽 카드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자, 훅훅훅 지나가면서 잔상을 뿌리면서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간격이 좁을수록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물을 내보내야 되겠죠? 어떻게 나가지? 현재 컴포지션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대로 동영상 파일이 됩니다. 자, 타임라인 상태에서 컨트롤 M, 미디어로 내보내 주는 거죠.
자, 렌더 대기열 Q, 렌더 Q 뜨고요. 하이 퀄리티 어떤 모듈로 내보낼 것이냐, 아웃풋 모듈 하이 퀄리티로 누르셔가지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기본으로 AVI로 나와 있습니다. AVI로 되어 있는 분들은 용량이 엄청나요. 그리고 재생할 때 문제가 되고요. 바로 퀵타임. 왜 여기 H264 코덱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H264 즉 MP4로 내보내는 거는 미디어 인코더라고 해서 어도비사의 프로그램 인코더 똑같이 구독을 하셔야 되는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퀵타임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퀵타임 오케이. 그 다음에 아웃풋 어디다 내보낼 거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다고 써 있죠. Not yet specified 써 있죠. 아직 네가 어디다 저장할지 안 정했잖아. 알았어. 어디다 내보낼 거야? 작업하는 공간에다 나 여기가 내가 정해놓은 공간인데 이름은 왜 퀵타임? MOV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정해놓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하단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오케이 이대로 나갈 건데 여기서 많이 머뭇거리십니다. 뭘 눌러야 되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를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때 MP4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MOV 파일을 렌더 버튼을 누르면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아까 그 파일을요, 이 PNG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freepngs.com입니다. 여기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카테고리별로 밑에 보시면 그림들이 많이 등장해요. 직접 클릭하지 않고도 여기 바로 보이네요. 이걸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네요. 예, 뭐 유튜브로 보신다면 제 티스토리 블로그인데요. 픽사베이 가셔도 배경 같은 걸 찾을 수 있겠네요. 과수원이라고 쳐볼게요. 과수원. 자 그러면 이 파일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파일 관리를 진짜 잘 하시고요. 현재 이 파일 그대로 갖고 계시지 말고 세이브 해제 해주신다면 얘 둘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세이브 해제는 어디나 좋은 방법이니까 세이브 해제. 유튜브 오프닝이 아니라 이름이 뭐야? 과일나라 오프닝. 과일나라 오프닝을 해주면 되죠. 분산시키는 거예요. 과일나라 오프닝. 얘는 없어도 되지 뭐. 얘는 찌우지 마시고. 예스 지워도 돼요. 있어 그대로 있어요. 얘네가 과일나라 오프닝이에요. 친구가 이걸 달라고 하네요. 낮은 버전으로. 저는 2020인데 낮은 버전. 예. 애프터 이펙트는 약간 관대해요. 파일에 save as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버전 이하 2020이니까 2021, 2020 이렇게 주면 2020인 친구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요. 되게 괜찮은 save as 낮은 버전 저장이 가능한 게 애프터 이펙트의 아주 관대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우리 친구들 좀 데려와 보세요. 자 과일나라 애들을 네, 거기 있는 애들 데려와 볼게요. 폴더체 가져오는 거 프리미어 프로랑 똑같죠. 과일나라 등장했네요. 자 일단은 배경부터 어떻게 해줘봐. 미리 보기가 안되죠. 위에 보이잖아. 자 일단 다 접어놔.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나 구경해보세요. 배경 이 포토샵 레이어인데요. 괜찮아요. 배경을 Alt키 누르면서 요 위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과수원에 있는 분들인데? 과수원에 있고요. 잠깐만 플래시 대신에 내가 준비한 게 바나나 보이. Alt 누르면서 플래시 위에다 딱 던져 볼게요. 바나나 보이.
아니야. 바나나 보이가 아니라 배트맨 위치가 맞는다. 배트맨 위치에다가 Alt 누르면서 지금 요렇게 얘야 얘. 예,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상한 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니네들 뭐야? 레이어 이름만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이거 레이어 이름입니다. 플래시는 누구로 바꿔줄까? 복숭아로 바꿔주세요. 에이, 복숭아 너무 작은데? 이미지가 작아서 그래. S. 품질 떨어진다. 품질 떨어집니다. 어디 보시죠. 배경은 좀 크기를 늘려야 되겠다. S. 더. 자, 우리는 바나나 마을 아니라 과을 마을이야. 이하 동일입니다. 자, 저기 슈퍼맨은 포도로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오, 엉뚱한 배경에다 바꿨군요. 주의할 거는 관련 없는 애들 잠궈놓고 슈퍼맨 기다려봐. 포도로 Alt 누르면서 여기에 아직도 누르고 있어야 돼요. 포도로 바뀌었죠? 예.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요 이름이 좀 헷갈리신다면 나중에 레이어 이름만 바꾸세요. 레이어 이름 뭐라고 막 바꾸면 되겠죠. 블랙 위도는 뭐 거기 쓴 애들이 거기서 쓴 애들 같고 헷갈리네. 망고 망고를 볼 일이 없었나? 망고가 조그만하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망고 S. 망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등장한 아직 애니메이션 요소들이 없으니까 더 안 한 게 뭐가 있었나? 호두. 원더우먼과 호두는 교체. 너무 작아. S. 존재감. 뭐든지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예, 뭐 많은 애들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재배치를 해서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꾸며 놓으신 그 무언가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자, 레이어 따로따로 잡히는 거 보이시죠? 망고와 과일 나라 이야기가 나왔네요. 서로 싸우지 않게 잘 배치를 해서 일석이조의 작업, 플래시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얘를 이렇게 올려서 내려보기도 하고요. 보시죠. 완전히 다른 나라 세상이 돼버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독특한 장면. 원래 이 3D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3D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멋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멋짐을 느낄 수가 있고요. 2D 환경에서는 3D 환경에서 보셨던 3D와 2D 차이는 좀 애매한데, 애매해 보이시는 분들도 그림자 효과를 약간 넣으시면은 어떨까, 이게 좀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겹쳐 보이는 것 때문에 모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예, 은근히 그림자가 자연스러움을 겹치지 않게 좀 보여주고 있죠. 3D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번 그런 처리를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기업꽃 건드려서 아까 보셨던 투뷰 보시면서 얼마든지 편집 가능한 상태 되겠죠.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화려한 어떤 타이틀 요소나 이런 거는 옹골진TV의 애프터 이펙트 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하고 마칠게요.